네, 여러분 요즘 참 북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이제 오늘 아마 펜타곤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고 군사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최대의 이제 관건입니다. 소위 친중 경사론을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의외로 조용하게 북한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군사 프레이드는 있었습니다. 열병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큰 소리 뻥뻥 쳤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보면 소위 남중국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진입을 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 진입을 해라. 남중국해에 어쩌다 하고 남중국해 관련된 기사들이 의외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이충훈 박사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파동 잘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럼 특별히 이 박사님 소관상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예, 지적사항 없습니다만은 6.25 전쟁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제가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느 나라도 역사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이 보는 게는 사실은 다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역사의 객관은 없습니다. 자기 아이덴티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그렇죠. 북한 아이덴티티처럼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저기 아이덴티티로 쓴 거는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네. 존재 자체를. 왜 그럴까요? 그 심리 상태가 엉덩이 뿔난 애들입니까? 바뀌면 서방질한다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아예 저쪽 애들입니까? 본인들이 알겠죠. 참. 남중국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거보다 북한이 왜 이번에 잠잠히 넘어갔습니까? 잠잠히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이 자제를 시켰다라는 말도 있고 예.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있는 것은 미국이 아마도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미국 슬쩍 흘렸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 번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했겠죠. 괜히 하나 쏘았는데 공중 폭발해서 없어져 버렸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쏘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아무도 얘기는 그렇죠. 안 하더라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은 미국이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나옵니다. 북한이 발사하면 미국은 그거를 요격시켜 가지고 북한을 모욕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경제 제재 위에 뭔가 딴 거 있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죠. 거죠. 그렇죠. 옛날에 라클리어 제독이라는 사람 그분이 있을 때에는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에서 그 관련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에 좀 안심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동진항의 설명 좀 해주시죠. 남진항이죠. 네, 남진항입니다. 네, 남진항입니다. 예. 예, 이 지도를 잠깐 볼까요? 예. 예. 지난번에 한번 봤던 지도입니다. 예, 이 지도는 우리 남진하에 설명할 때 항상 쓰는 지도인데, 남진하해 또는 남중국해라고 부르고 필리핀 사람들은 여기를 필리핀 서해라고 합니다. 서해. 스카보로 쇼울입니다. 스카보로 쇼울이라는 조그만 이건 섬도 아니고 하여간 바다 위에 있는 암초 같은 것이죠. 이게 스카보로 쇼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필리핀 군대가 사실은 있었죠. 그거를 필리핀이 냉전 끝난 직후에 미군 보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미군을. 그래서 수빅베이라는 큰 미군 기지를 미군이 버리고 나갔죠. 예. 나가자마자 중국이 스카보로 쇼를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필리핀에서 미군이 나가자마자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필리핀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기지를 10년 동안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해서 지금 미군이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 앞바다가 바로 이제 사우스 차이나시 남중국해인데
지금 여기가 무지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끄럽게 특히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스프래틀리 아일랜드예요. 두 군데 답니다. 파라셀 아일랜드하고 파라셀 아일랜드도 스프라틀리 아일랜드 다인데 예. 여기에는 도저히 진짜 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 그런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은 이제 이 구단선을 그은 후에 이게 줄이 9개라는 의미의 구단선이죠. 예, 이 바다가 전부 자기 관할이다. 영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의 관할권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셀 아일랜드는 베트남하고 주로 이제 분쟁이 있고 예. 스프라틀리는 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하고 이제 그 다투는 데인데 여기 있는 모든 섬은 중국 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네. 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여기 있는 일부를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데 중국이 이제 여기가 항로로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바다에 그 자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자원이라든가 항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뭐 중국을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중국이 무역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중요해지고 예. 해로가 중요해지거든요. 예. 산업 국가가 됐기 때문에 예. 자원이 중요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에 대한 그 관할권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 모양이 상당히 공세적이고 군사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저거는 원래 다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그건 원래 우리 거다. 예.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한 얘기는 거기 이제 인공섬에다 비행장을 만드는데 예. 거기 12해리 이내에 들어가서 정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2해리라는 것은 영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우리나라 섬인데 제주도 둘레 12해리, 그러니까 1해리가 1852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8km. 1.8km. 예. 그러니까 12 곱하기 1852m. 예. 그 고기는 그 나라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영해, 영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배도 허락을 받지 않고는 못 들어가게 예.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데 그 12해리라는 거는 이거는 섬이 아니니까 그 영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미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11일 안으로 들어가서 정찰을 하겠다.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섬 위를 비행기가 날을 수도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이 인공섬은 영해와 영공이 없습니다. 자연섬일 때는 영해와 영공이 생기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섬을 만들더라도 미국이 그거는 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날아다니도 되고 그거는 너는 국제법으로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2해리 안에 미국 군용기가 들어가서 정찰을 하겠다. 이거는 뭐 상대방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도발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장군몽군이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중입니다. 근데 이번 주말인가요? 아마 뭐 진입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제 그 상황을 뭐 예. 그리고 미국 함대들이 지금 아시아로 더 훨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함대가 원래는 대서양 쪽이 훨씬 많았는데 예. 이제 아시아로 60%를 이제 미국 해군의 60%가 아시아로 오는 소위 걸로 아시아 됐습니다. 재균형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아시아 뭐 피보팅 뭐 이런 말을 예, 쓰기도 하고. 피봇 에이시아라고 피보트 그러죠. 에이시아 그러죠. 예. 다음 사진은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요거를 이제 그 예, 구단선을 이걸 이렇게 그냥 이 거어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 뭐 중국 이 월남이라든가 여기 사람들은 이거를 황소 혓바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암소 혓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서로 겹치는 겁니다. 겹쳐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그렇군요. 자세한 지도 보면 뭐 복잡해서 알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자기 나라가 주장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겹칩니다. 예. 이 겹치는 모든 예를 들어 브루나이를 잠깐 보면은 브루나이가 여기 그 조그만 나라인데 예. 쭉 길게 해가지고 요건 자기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중국의 남해 구단선을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포함되고. 다 포함되고 필리핀이 바다라고 하는데도 포함되고 예. 월남이 하는데도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이 뭐 엄청나게 막강해지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해군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은 미국 해군을 불러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월즈 같은 데 보면 네. 사실은 이번에 이제 TPP를 하면서 네네.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태평양에는-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TPP 가맹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동맹국들 간에 TPP라고 하는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 무역이 적용되는 국가들 사이에 해양 수송의 안전성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방식이 영국하고 마찬가지인데 예.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 자본주의로 세계를 지배하는데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본이 항해의 자유입니다. 예. 항해의 자유인데 바로 지금 자유무역이 TPP가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끼리의 자유무역인데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남진아해의 자유무역은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그렇군요. 되는데 예. 거기를 지금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그림을 네. 좀. 예, 이거는 이게 이제 조금 첫 조금 세컨 이거는 아이덴티티. 중국이 1980년대에 이미 주장한 선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바다를 이렇게 두 개를 선을 걷는데 요거를 제1도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바깥의 근선은 제2도련선인데 제1도련선보다 서쪽의 해역에 중국의 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외국 선박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을 A2, AD라고 얘기하는데 예. A를 두 개 쓰는 겁니다. Anti Access, 접근 금지. 뭐 미국 배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AD, A와 D를 쓰는데 Area Denial, 들어오면은 쫓아내겠다. 요번에 중국이 시가 행진하면서 퍼레이드하면서 보여준 미사일 중에 DF-21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안에 제1도련선 안에 들어온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겠다는 그 미사일입니다. 그게 바로 중국이 이 바다는 우리 거다라는 그 식으로. 미사일은 여기서 쓴다고 지금 천명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 미사일의 기능이 항공모함 격파용인데 이 세계의 그 항공모함을 깨는 미사일은 중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 제1도련이라는 중국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진짜로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죠. 요거는 2040년까지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태평양을 미국하고 양분하는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 항모가 스프래틀리 제도 다단이죠. 미국 항공모함 예, 다단입니다.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잠수함들 다니고 그리고 정찰기들 다 다니고 예. 네. 뭐 그런 상황을 보면은 요 멀리서 본 그런 지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예. 군사력이 이렇게 이건 중국이 발표한 자료로 미국 이 군사 전문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989년부터 퍼블리시드군요. 그렇죠. 네. 중국이 발표한 발표한, 액수를 예. 가지고서 했더니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는 거로 나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9%인데 군사비는 16%다는 예. 것이 미국이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리터리 버짓이라고 안 하고 퍼블리시드 밀리터리 버짓이군요. 그렇죠. 미국 발표하는데 이거보다 한 1.5배쯤 더 치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각구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동진하군요. 요건 동진아해인데 동진아해에서 오히려 분쟁 가능성이 2012년에는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세게 나오고 미국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도와주겠다고 요즘 조용해졌죠. 미일 방위 조약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분쟁 지역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역시 그 강경하게 그리고 큰 나라 강한 나라하고 지금 왜 생각고 이럴 때 뭐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인공기 들고 막 상륙하고 뭐 쇼를 그렇죠. 하고 했잖아요. 그 이제 대학생들이란 그 이제 일반 시민 수준이고 국가 차원에서 생각고에서 그 일본하고 맞대결하는 그거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요 이호도도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제 중국이 요 이호도를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해결될 문제고 예. 여기 뭐 지도를 요거가 그 한 3년 전쯤에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터지군요. 잡지죠. 거기 아주 재밌는 논문이 나왔는데
요가 센카쿠 섬입니다. 예. 일본과 중국이 정말로 이 섬에서 싸울까? 붙을 거냐? 근데 여기 거북이가 이게 뭐 아주 그 sadly 했습니다. 새들리 예스 슬프지만은 싸울 거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두 나라가 요 조그만 섬을 목숨을 걸고 있는 거는 이게 그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제가 섬을 이 사건이 한창 이제 그때 첨예할 때 그때 일본의 그 태상자위대인가요? 하여튼 누구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붙을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재밌었어요. 아마 붙지 않을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직 중국이 일본에 도전할 정도의 힘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5년 후, 10년 후라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요거 나왔을 바로 이게 2012년 가을에 예. 센카쿠가 시끄러워졌는데 그 해에 미국 그 전문가가 논문을 썼습니다. 일본과 중국 해군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결론은 일본이 이기는 거로 이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죠. 이게 결국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중국이 이 섬을 차지하면은 남중국해의 모든 분쟁에서 중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뭐 이 신경을 쓰는데 일본과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당분간은 좀 잠잠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의 아래쪽에서 애들 거북이가 재밌게 표시를 했습니다. 안 됐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 중국이 인공섬인데 예. 여기 12해리 안에 미군 비행기가 들어가서 정찰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섬으로 스프레틀리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 중에 뭐 어디 뭐 이거 지금 한 6개 정도에 만들고 있는데 예. 뭐 미국이 뭐라고 그러면은 잠깐 또 중지하기도 하고 뭐 또 그러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면 뭐 면적이 얼마여서 뭐 미국이 항의를 해서 중국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좀 이따 사진 찍어보면 또 늘어나 하고. 있고 또 늘어나 있다 하고 이제 컴플레인하는 그런 기사들 좀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예. 뭐 여기 비행장 얘기군요. 만들고 그러는 거죠. 예, 할 줄 알다. 요 분이 그 아주 매처럼 누굽니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지난 5월 달에 7함대 사령관으로 이제 새로 부임받아 오신 분입니다. 스코트 스위프트라는 미군 해군 대장인데 예. 이 사람이 7월 19일 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날 이 비행기를 올해 금년이죠. 예. 금년 5월에 이제 부임을 했고 저 비행기가 P8이라는 비행기인데 포세이돈이라는 아주 최신의 정찰기입니다. 예. 저거를 타고 토요일 날 오후에 무려 7시간 동안 남진아 해를 사사시 뒤졌습니다. 오. 뭐 이렇게 위에서 CNN 기자까지 대동을 하고 예. 사진도 찍으면서 예. 그리고 필리핀에 내려가지고 중국이 이 섬들에 대해서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그 격한 그런 언급을 7함대입니까? 그렇죠. 7함대 사령관입니다. 이분이. 예. 스코트 스위프트 대장.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자주 들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당히 스위프트, 그 뭐 하여간 이 비행기를 타고 뭐 대장이 직접 타고 7시간 동안 정찰 비행을 했다 하니까 뭐 상당히 그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상당히 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 그림인데 예. 중국이 9월 3일 날 1만 2천 명의 그 대병력이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순간 오. 1만 1,000명의 일본군과 미군이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오. 이거가 무슨 의미일까? 예. 그래도 걷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입니다. 그죠? 예. 저거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만 1,000명이라면은 대한민국 해군 전부에서 한 뭐 3만 명, 3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1만 1,000명의 미군과 일본군이 캘리포니아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국제 정치가 우리가 지금 뭐 그냥 흘러넘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성절 기념식 하는 그날. 바로 그날이죠. 이게 이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훈련했는데 예. 바로 그날 그 순간에 11,000명 같으면 엄청난 1만 1,000명이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만 1,000명이 병력이 참가해서
이거 그 호버크래프트가 이제 상륙전 하는 공동 배거든요. 훈련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저 배에는 일장기, 우길 승천기가 달려 일본기 있습니다. 달았잖아요. 그 일본기가 다 거기 캘리포니아 가서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될 예. 미국이 여기가 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30년 동안 이거 두 척이가 있었습니다. 안 움직이고 예. 지난 8월달에 다 뺐습니다. 다 뺀 이유는 여기서 미국이 석유 수입할 일이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기 예, 없어졌죠. 예, 셰일가스 터지고 이제 예.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이제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워지는 거기도 한데 미국이 이제 관심 안 보이는 것이죠. 참 중동 사람들 아직 민주주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국민국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미국이 빠지니까 온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소련이 들어가고 지도를 보면은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그러니까요. 곳곳에서 이거를 이란이 여기를 하시라도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다 빠진 겁니까? 지금 그러면 지난 8월달에 한 척까지 맞아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붙박이 해가지고 지키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붙박이는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움직이면서 지킬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붙박이는 아니고 그래서 그 두 척이 그렇군요. 지난 30년 동안 두 척이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거 빠져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미국이 예.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서 뭐 시리아 이런 데는 뭐 러시아 들어가고 그렇죠. 하면서 뭐 말하자면 오바마 군사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유럽에는 난민이 터져 나오고 이제 지금 중동 전체가 미국이 중동에 되는 대해서 이제 관심을 껐다라고 봐도 예. 될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동지나 남지나에 그죠? 그렇죠. 피보트 이게 에이시아. 인도양으로서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인도양으로 다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무슨 사진입니까? 이거는 뭐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몇 대가 한꺼번에 가는데 요 밑에 그 제가 그 미국 학자가 쓴 글을 뺐지만은 그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미국의 인공위성은 지구 위를 떠다니는 모든 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가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 해군이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현실입니다. 미국의 해군은 2위부터 17위까지 합친 거랑 같다라고 지금 봅니다. 근데 2위는 일본 2위가 일본으로 칩니다. 그리고 뭐 3, 4위가 이제 조금 더 달라지는데 어쨌든 2위부터 17위까지가 합쳐야지 미국 해군하고 같은데 2위부터 17위 중에 미국 해군의 적대적인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미국 편이고 그래서 지금 세계가 바다가 안전하고 자유무역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다가 안전하니까 이제 무역선이 다닐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 미국에 세미나 갔다가 미국 해군 장성들한테 당신네 학자들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냐 그랬더니 그냥 다 묻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나올 배인데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전투함이 저렇게 생겼나요? 예. 이거 뭐 완전히 이거는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두 척이 나오는데 뭐 제가 듣기로 첫 번째 근무지가 동해바다가 될 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무인 스텔스 폭격기가 이착륙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요거는 그 미국 잠수함 같지 않은 미국 잠수함입니다. 예. 미국이 꼬마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거는 다 대형이기 때문에 우리 대양을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괴담 중에 서해 바다에 미군 잠수함이 숨어 있다가 뭐 어쨌든 뭐 이런 괴담들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잠수함은 서해에 들어올 만큼 작은 잠수함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버지니아급이라고 해서 꼬마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뭐겠습니까? 저런 정도. 저런 꼬마 이건 작죠.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바다, 얕은 바다. 그 중국 앞바다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군요. 대륙붕 쪽에. 그렇죠. 대륙붕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이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놀래가지고 했는데 미국이 뭐 군사력이 지금 돈이 없고 그렇다 했는데 어헤드 오브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보다 빨리 만들어서 해군한테 갖다 주고 있을 정도로 이런 걸 급히 만들고 있죠. 그렇군요.
이건 진수하는 거군요. 진수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진수하는데 배를 육지에서 만드는데 그냥 바다로 밀어 놓습니다. 옆에서. 예. 그러니까 풍당하고 빠지는데 저거는 꼬마 군함입니다. 미국이 꼬마 군함 만드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은 대양 해군으로 바다 한복판에서 전쟁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의 미군은 바닷가에서 킵스나 온 차이나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예. 있군요. 바닷가에서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남의 나라 바닷가에 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큰 배는 안 되고 작고 빠르고 안 보이고. 저거를 LCS라고 합니다. LCS. LCS가 리토럴 콤뱃 쉽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연안 전투함이라는 뜻이에요. 연안 전투함. 지금 미국은 연안 전투함을 지금 급히 만들고 있다. 그렇군요. 세계 이제 위스콘신에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텔스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거가 회사가 배를 만들어서 가서 팝니다. 해군에. 그렇게 공군도. 근데 저거는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데 해군이 안 샀어요. 저거 이제 이름이 그 고스트 괴물이라는 배인데 유령이네. 조그맣고 빠릅니다. 빠른 정도가 아니라 저건 가다가 물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저기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뭐 절대로 먼저 쏘면 안 된다라는 오더를 해도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숨으면 되니까. 바로 그런 것들 뭐 이거 이제 채택은 안 된 배지만은 이런 것들도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재밌군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레이저화 시킵니다. 예. 이거 한 방으로 비행기를 떨겨뜨리는데 성공했는데 과거에는 비행기 한 발을 떨겨뜨리기 위해서는 40만 불짜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요거 한 방은 59센트입니다. 1달러도 안 됩니다. 뭐 기가 막힌 세월이 오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2020년에는 비행기에도 나고 해군 군함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군함에다는 레이저포를 달고 있고 백발백중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번에 이제 조지 워싱턴호가 이제 수리하러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로널드 레이건이 왔죠. 지금 일본 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다 한국에도 오는데 쟤는 이제 거의 완성돼가는 제럴드 포드라는 건데 급이 다릅니다. 이제 차세대. 근데 저게 나오는데 뭐 어떤 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전투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이즈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세대가 다른 거죠. 세대. 그러니까 니미츠 클래스 탐지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전투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니미츠 클래스의 마지막 함정이 이제 뭐 완성이 됐고 저거는 다음번 클래스 제럴드 포드 클래스의 1번 함입니다. 제럴드 포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러시아 이름을 따서 꼭 붙여요. 최근에는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조지 부시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레이건 얘는 이제 포드는 2차 대전 때 그 항공모함에 탔던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가요? 카터는 지나갔는데 카터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잠수함을 탔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신형 잠수함이 지미 카터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뭐 있는데 하여간 포드 이름을 붙여줬는데 러시아 전문가가 요거 일개전단이 중국 해군의 40%쯤 될 거다라고까지 예상을 하는 참 무지막지한 거죠. 이런 무지막지하군요. 세대만 뜨면 되는군요.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그림들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이고 참 이게 띠가 한 대가 중국 해군의 40%를 맞먹는다 그러니까 참 입이 딱 벌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지금 뭐 정신없이 해군력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이라는 것이 어떻든 이 참 남중국해든 어떻든 우리는 그 사이에 참 통일도 해야 되고 참 한쪽으로는 중국 눈치를 또 완전히 안 볼 수도 없고 그래 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성절도 쫓아가야 되고 또 미국에도 가서 어떻든 또 미안하다고 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참 그 지정학적으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군요. 참 오늘 재밌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약간 뭐 겁도 나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말하자면 국가의 안위를 지켜가야 되고 미래를 또 지켜가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